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소개할 만큼 한국에선 지금 가상통화를 둘러싼 열풍과 함께 여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빈현우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맨 처음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인 줄 알았더니 그 종류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예. 현재 뭐 보니까 그 이것 때문에 사행성 투기 거래도 의심되고 과열되고 있고 네. 가상통화를 향한 뭐 범죄도 이용되고 있어서 네. 정부도 이제 규제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투자자 측면에서는 가상통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상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뭐 2위가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투기 심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사기라든지 뭐 속칭 말하는 뭐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좀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이게 예. 왜 처음에 등장하게 됐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첫 거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0비트로 그 피자 2판을 사 먹는 그러니까 예. 피자 2판이 한 5만 원이라고 치면 1비트가 한 5원 정도로 거래가 된 게 첫 거래였거든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2010년 5월 22일로 10년이요.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상화폐 자체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버추얼 머니라고 잘못 오역을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크립토는 암호고 커런시는 화폐,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크립토를 다시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실물로 보이지 않는 그냥 전자상에서만 거래되는 그런 돈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은행에서 그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네. 이건 발행한 주체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행이라고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을 어떻게 하냐면 채굴기라는 채굴 시스템을 통해서 예. 발행을 그러니까 어떤 중앙기관이나 예를 들면 뭐 조폐공사나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채굴기라는 것을 통해서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암호를 푼 대가로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로 화폐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예. 자, 이전까지 온라인상에 화폐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예전에 뭐 그 많이 하던 그 SNS의 일종이죠. 싸이월드에서 뭐 도토리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디지털 화폐가 쓰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토리는 이제 싸이월드에 뭐 울타리를 넣지 못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광풍을 불러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토리하고 비트코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도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싸이월드 내에서 쓰는 일종의 프라이빗한 그런 화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범용적으로 아주 퍼블릭하게 모두가 쓸 수 있는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3차 산업혁명, 예를 들면 정보화 혁명, 예. 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IT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앙 집중화돼 있죠. 그러니까 발행을 싸이월드에서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분산화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채굴기를 가진 모든 사람이 발행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보니까 1000여 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일반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는 앞으로 언제가 되든 일반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일부는 결제가 일어나고 있고 예. 지금 비트코인을 이용한 카드 결제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이진 않으나 지금 아까 말씀한 1000종 중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한 20종 이상은 실제로 특정한 지불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금으로 사야 되는 거죠? 살려면.
사고 팔 때도 현금을 받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나 달러를 쓰고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외에 다른 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도 있고 혹은 이더리움 기반의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도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을 입금해서 다른 가상화폐를 살 수도 있고 원화를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그런 시스템이 다르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건 이렇게 있는 따로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 수 네, 있게?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지금 실제로 세계적으로 많이 뭐 한 100여 군데 이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거래 시간 같은 게? 거래는 이게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자체가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예. 24시간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계속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게 안전하다.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물로 보는 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안전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의 얘기를 보면 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불안전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경고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나 뭐 가상화폐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화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상품, 네.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투기 상품, 투기 상품 같은. 투기 상품 내지는 투자. 근데 잘 보시면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는 그냥 모르고 그냥 돈 벌고 싶은 욕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저는 사실은 투자자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하고 다른 가상화폐 차이점이 뭔지, 이게 왜 지금까지 이게 5원이었다가 지금 1,300만 원을 뛰었는지, 왜 그렇게 뛰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가고요. 투기는 그야말로 그래프만 보고 이게 뭐 오르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돈 벌고 싶은 욕구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투기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상화폐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나쁜 게 아니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나쁜 거라면 뭐 나스닥이나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가상화폐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만 이걸 대하는 사람들이 투기 심리를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이게 투기화되는 거죠. 보실 때는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어떤 순기능, 그러니까 네. 순기능, 좋은 기능, 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뭐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실제로 증권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내가 주식을 팔면 예. 내가 바로 내 계좌에 입금이 되지 그러니까 출금을 할 수 없잖아요. 이틀 걸리죠. 예. 이틀 걸리죠. 이틀 걸리는 이유가 뭔가? 그다음에 내가 삼겹살집 주인이면 고객이 와서 삼겹살을 3만 원어치를 먹고 카드를 그으면 이게 저한테 안 들어오죠, 바로. 고객이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쓸 수가 없죠.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폐 시스템이 쭉 성장해 오면서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지금 이게 전산화됐단 말이에요. 아까 뭐 비트코인이 숫자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화폐도 다 숫자예요, 사실은. 숫자 시스템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약간 뭐가 효율적이지 않은 화폐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제는 지금 했는데 나한테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뭔가 좀 뒤쪽에 여러 가지 더미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이걸 효율화시키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결제 수단을 쓰면 이게 중앙화돼 있지 않고 분산화돼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면 즉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들어오는 거군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각광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이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하면 35%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된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투명성. 거래 기록이 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안전성, 암호화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블록체인 자체는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실제로 쓰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도 가상통화 TF를 만드는 이유가 예. 여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 조금은 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제, 가상화폐 관련된 인가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고도 좀 찬반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인가제를 좀 어떤 의견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TF까지 구성하고 하는 예.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면 되는 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투기 심리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기를 당한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TF를 구성하고 법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법규화를 시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상화폐나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크립토 커런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어떻게 법제화 시킨다고 해서 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합니다. 육성하면 좋을 텐데 네. 이 크립토 커런시 같은 가상화폐를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만큼 됩니까? 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력들을 숫자로 추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셨어요? 많이 있죠. 뭐 수천 명 이상이 지금 계속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스터디도 네. 하고 또 아카데미도 열고 계속 그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실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빈현우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최근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